PPT 천장을 보고 문제풀이를 150장을 해야 되는, 내가 먼저 풀기 전에 답안지를 보고 안녕하세요. 흔한 의대생의 철이입니다. 내일이 저희 시험이 있어서요. 오늘은 공부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내일 있을 시험은 보안통합의학과 의학정보학이라고 해서 내과나 수학과 같은 임상 과목들처럼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요. 하루에 공부하기에는 조금 많은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벼락치기를 평소에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공부하는 방법일 뿐이고 사람마다 사실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앞서서요. 어떤 경우에 이 영상의 공부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적고 양이 많을 때입니다. 시간이 많거나 양이 적을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깊게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벼락치기에 한정된 공부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기 위주의 과목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나 응용 문제가 없고 넓고 얇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일 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의대 과목들의 특화된 성질인 것 같기도 한데요. 고등학생분들 중에서는 내신 과목 중에 비중이 조금 덜한 과목, 그리고 대학생분들 중에서는 좀 교양 과목 중에 암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목 같은 데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은 공부량, 두 번째로는 남은 시간입니다. 일단 남은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후 1시에 시험이 있지만 내일 오전 9시에 실습을 하러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20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공부해야 될 페이지 수는 이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내용, 이론을 공부하는 것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 공부 같은 경우에는 PPT 한 장을 한 장으로 봤을 때 한 1000장 정도가 남아있고요. 풀어야 할 문제는 이 정도,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기준으로 150장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시간 안에 PPT 천장을 보고 문제풀이를 150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론을 먼저 공부할 것인지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는 제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는 18시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8시간보다 더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이론 공부를 먼저 하기 시작하고 만약에 18시간보다 시간이 덜 남았다면 문제풀이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8시간이라는 시간은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은 시간이고 이론 공부를 하다가 충분히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풀이는 내버려 두고 이론 공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이론 공부를 할 때 저는 패드로 필기를 하긴 하지만 패드로는 공부하지 않고 종이로 뽑아서 봅니다. 물론 패드로 보면 눈이 아파서 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감각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시험은 보는데 시험의 답은 기억이 안 나도 시험에 나온 내용이 어느 페이지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기억이 나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답을 고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다른 감각, 다른 기억과 연계가 돼서 암기가 될 경우에 그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가 강화가 되면서
더 강하고 오래 남는 기억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패드로 파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넘겨가면서 위치 정보 같은 것들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종이로 보는 것이 더 기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놓은 강의록은 비슷한 만큼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양을 배분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하나를 해가면서 성취감이 들기 때문에 집중력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가 얼마나 남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하나의 프린트를 공부하는 데에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전체 6개를 공부하는 데에는 6시간에서 12시간이 필요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저에게는 지금 20시간의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론 공부를 해도 무방할 것이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거나 오늘 저의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하나를 공부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전체 6개를 보는 것에는 24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론 공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어도 되는 시간의 기준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8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삼색 펜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검정색은 그냥 읽으면서 긋는 밑줄이나 이해하기 위한 기호들을 표시하고 빨간색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내용,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표시합니다. 오늘은 많이 읽어도 2번까지밖에 못 읽을 것 같아서 이 2가지 색깔만 사용을 할 건데요. 3번까지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경우에는 파란 펜까지 사용을 해서 파란 펜으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해 보이는 내용까지 표시를 합니다. 이때도 저만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글자가 아닌 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고 밑줄이나 별표, 화살표 같은 기호들이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단원 내 빨간색 펜으로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만 표시하기입니다. 이는 한 단원에 문제가 2개 이상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개 이상 표시를 하고 5개보다 많이 표시를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보다 많이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프린트를 다 보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프린트들도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록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의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빨간색 위주로, 중요한 것 위주로만 보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 다시 공부를 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조금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 중간에 쉴 때도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자를 되도록이면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웹툰을 봐도 대사가 많은 웹툰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고 대부분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영상물도 스토리가 없는 이런 클래식 영상이나 아니면 쉬운 영상,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대부분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30분이 넘어가도 공부할 마음이 나지 않거나 집중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공부를 잡고 늘어지고 있거나 계속 노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시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때 잠은 90분 혹은 180분을 잡니다. 이거는 제가 생리학 때 배운 건데 뇌파에 따라서 분석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면 주기가 90분이기 때문에 90분 주기로 잠을 자면 70분 혹은 100분을 자는 것보다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 반을 자고 왔는데요. 이제는 문제풀이가 남아있죠. 문제는 이 정도가 남아있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보고 정답과 오답을 체크를 한 다음에 오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풀기 전에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체크해 놓은 다음 문제와 정답을 외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넉넉할 때는 전자가 좋은데요.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모르는지도 알 수 있고 오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벼락치기를 할 때는 후자의 방법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될 뿐더러 만약에 전자의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풀면 오답과 정답이 머릿속에 함께 남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개념을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험을 보는데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유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영상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간단한 정리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